안녕하세요. 도레미 행복 여행입니다. 오늘은 아픈 역사를 품은 덕수궁에 대하여 역사 이야기와 함께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지금 정문처럼 드나드는 대한문은 덕수궁의 원래 정문은 아니에요. 궁궐의 정문은 광화문 도남문처럼 가운데 화자가 들어가는데 덕수궁의 정문은 남쪽에 나 있는 인화문입니다. 대한문은 1968년 태평로 확장할 때 시청 앞 광장 중간 정도에 문만 덩그러니 도로 중앙에 있었어요. 장인들은 무거운 기와를 다 내려놓고 동아줄로 대한문을 꽁꽁 묶은 다음 뒤로 33m 당겨 지금의 위치에 놓았대요. 중화전을 가기 위해서는 중화문을 통과합니다. 중화문 아래 계단에는 가운데 답도가 있고 양 옆으로 해치가 있습니다. 가운데 답도는 공식 행사 때 국왕의 가마가 지나가는 길이에요. 돌이 깔려있는 넓은 마당을 조정이라고 해요. 길이 세 갈래 길이 있는데 삼도라고 하여서 가운데 길은 왕이 걸을 수 있는 어도이고 오른쪽은 문간이 걷고 왼쪽은 무간이 걸어요. 양쪽에 풍계석을 세워서 신하들의 계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울퉁불퉁한 돌을 박석이라고 하는데 햇빛에 반사를 막고 비가 올 때 미끄럼을 방지한대요. 그 옛날 어도를 밟으면 곤장 80대를 맞았다고 합니다. 답도에 용의 모양이 있습니다. 중화전은 고종이 대한제국을 선포하고 황제의 지위에 오르며 그에 걸맞는 궁궐 건물로 1902년에 중층으로 세웠는데 1904년 대화재로 불타면서 단층으로 재건했어요. 중화전 천장에 용이 멋지게 새겨져 있어요. 어자 뒤에는 1월 오봉도라는 병풍이 쳐져 있습니다. 병풍에 그려진 해와 달은 왕과 왕비 또는 음양의 조화를 상징해요. 외부 단청은 덧칠을 했지만 내부는 100여 년 전에 칠한 그대로의 모습이에요. 화려한 단청색을 칠하는 이유는 방습과 방충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즉조당입니다. 현판은 고종 황제가 직접 썼고 15대 강해군과 16대 인조의 즉위식이 치러진 곳입니다. 왜 이런 작은 곳에서 즉위식이 치러졌을까요? 중화전은 1902년에 지어져서 그 당시에는 중화전이 없었기 때문에 즉조당을 정전 용도로 사용했대요. 원래 전강 내부는 출입이 되지 않는데 제가 방문한 2023년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전통 장인의 솜씨를 발휘한 작품이 전시가 되어서 안으로 들어가 볼 수 있었습니다. 즉조당은 중화전 건립 이전까지 고종이 진물을 보던 정전과 편전의 용도로 사용되어 그때의 내부 모습을 재현하기 위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집기 등을 제작을 했대요. 이 자수 병풍은 목숨 숫자와 복복자를 반복하여 배치한 도안으로 임금님의 장수와 다복을 기원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병풍 앞 임금님께서 앉는 자리에는 왕 골자리를 깔았는데 말 발급 무늬를 장식을 했어요. 이것은 철제 은입사 촛대로 은실로 술을 놓았대요. 신하의 자리에는 문방사호를 담는 연상과 글을 쓰거나 문서를 읽는 경상을 두어 임금님의 말씀을 적었대요. 즉조당은 바로 옆에 있는 준명당과 복도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복도를 통해서 옆의 전각으로 가고 있어요. 준명당은 고종이 신하를 만나는 접견 장소였어요.
고종은 60이 넘어서 고명딸을 하나 두었는데 아주 예뻐했어요. 그 딸이 덕혜 옹주입니다. 옹주가 5살이 되자 이 건물을 유치원 건물로 사용하여 우리나라 최초의 유치원입니다. 대신들의 자녀들도 이곳에 함께 다녔다고 해요. 아주 방이 넓더라고요. 밖으로 나와 준명당이라는 현판을 봤어요. 주로 가운데 명자를 밝을 명자를 쓰는데 이곳은 눈 밝을 명자를 썼어요. 달월 앞에 눈목자를 썼네요. 뜻은 나라를 다스리는 이치가 밝다라는 뜻입니다. 보이는 구멍은 옹주가 이곳에서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난간을 만들어줬던 구멍입니다. 이 전각은 서거당입니다. 옛석자에 임금을 뜻하는 어로 옛날 임금이 머무시다는 뜻입니다. 옛날 임금이란 임진왜란 때 피난 갔다 돌아온 14대 선조를 말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3개의 궁궐이 있었지만 임진왜란으로 대부분 훼손되어 사용할 수가 없었어요. 피난 갔다 온 선조는 고대 성종의 형인 월산대군의 후손이 살고 있던 이 저택을 주변 관료들의 집까지 흡수해서 임시로 사용했던 것이 덕수궁의 시작입니다. 이곳에서 선조는 16년간 생활을 했는데 이곳의 특징은 단청이 칠해져 있지 않아요. 처음에 개인 저택의 형태였고 선조 임금을 애도하고 임진왜란을 잊지 않기 위해서 역대 왕들은 이 뜻을 기리기 위해 서거당과 즉조당 두 채의 건물은 몇백 년에 걸쳐서 석가래 하나도 바꾸지 않았대요. 서거당은 2층으로 되어 있고 강해군이 임목대비를 10년간 유폐했던 곳입니다. 개축일기에 보면 임목대비께서 침전으로 사용되는 건물 2층 다락방에 올라 저 멀리 도남으로 끌려가는 영창대군을 바라보며 라는 구절이 써 있대요. 이곳은 덕홍전으로 고종이 정무를 보시던 곳입니다. 1911년 지어져 덕수궁에서 가장 늦게 지어진 목조 건물이에요. 가운데 노란 꽃 모양은 오얏꽃으로 대한제국을 상징하는 문양입니다. 현재 자두꽃을 말해요. 천장에는 전등이 달려 있어서 전기가 들어왔음을 알 수 있어요. 바닥은 마루가 아니라 타일로 깔려 있어요. 추녀 마루를 보시면 잡상으로 궁궐의 잡기를 막아주는 상징적인 동물이 앉아 있어요. 서유기에 나오는 동물로 삼장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후정이 앉아 있어요. 이 문은 광명문으로 고종이 주무시는 침전인 함령전 정문입니다. 덕수궁은 광해군이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이름을 경운궁이라고 불렀어요. 함령전으로 함령의 뜻은 모든 것이 안녕하다, 편안하다의 뜻입니다. 고종께서 이곳에서 주무시다가 식혜를 드시고 68세에 돌아가셨어요. 1월 오봉도가 있습니다. 함령전의 아궁이가 덕수궁 대화재의 원인입니다. 오른쪽 아궁이에서 온돌 수리후 실험으로 뗀 불이 궁궐 전체에 옮겨 붙었다고 해요. 밤 10시에 실험한다고 불을 뗀 것이 의심이 드는 사건이라고 합니다. 초록색 지붕은 정관혼으로 1900년에 지어진 건물로 고요히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고종이 연회를 하거나 대한민국 최초 커피를 마신 곳으로 음악 감상을 하고 고종의 휴식 공간입니다. 동그라미 원안에는 소나무와 사슴 등 십장생의 대표적인 것들이 새겨져 있고 내 귀퉁이에는 박쥐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박쥐는 다산의 상징이고 한자가 편복자로 복복자와 같기 때문에 박쥐를 내 귀퉁이에 넣었습니다. 요즘은 정관원에서 가끔 음악 공연을 하기도 합니다.
이 건물은 석조전으로 국내 최대 서양식 건물로 신고전주의 양식인 철골 콘크리트 구조입니다. 영국인 하딩이 설계했고 1910년에 준공되었어요. 고종의 침전으로 사용되었고 가끔 연회장으로 사용되었지만 사실 비어 있었어요. 지금은 대한제국 역사관으로 만들어졌고 1, 2층 보시려면 사전에 예약이 필요해요. 내부는 당시 황실의 모습을 재현해 놓았습니다. 석조전에서는 1946년 임시정부 수립을 위해 미소공동위원회가 개최되었어요. 이 건물은 1938년 일제강점기 때 미술관으로 세워졌고 현재 국립현대미술관 독수공관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돈덕전을 보러 갑니다. 돈덕전은 1902년 고정즉위 40주년에 건립하여 대한제국 영빈관으로 사용하기 위한 서양식 2층 건물입니다. 이 건물에도 오약꽃으로 대한제국의 상징 문양을 새겨 놓았습니다. 돈덕이라는 뜻은 덕이 있는 자를 후대하고 어진이를 얻는다는 서경에서 유래했습니다. 1905년 일사늑약 이후 일본 경관들이 머물러 덕수궁을 감시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였고 1920년 일제에 의해 허물어져 역사 속으로 사라졌어요. 100년 만에 새로 재건되어 자료 부족으로 복원보다는 재건에 치중하여 전시실과 문화예술 공간으로 재탄생했습니다. 전시실에 들어서면 대한제국의 외교사가 펼쳐져요. 경복궁에서 명성황후 민비 시해 사건으로 고종은 신변 위협을 느껴 옆에 있던 러시아 공사관으로 피신을 갔는데 이것을 아간 파천이라고 해요. 고종은 경운궁으로 돌아와 조선의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바꾸고 황구단을 지어 하늘의 제사를 지낸 뒤 황제의 자리에 올라요. 고종은 대한제국의 위상에 걸맞게 경운궁에 여러 정각을 세우고 영역을 확장하여 당시 궁궐은 현재 규모의 3배 가까이 되었어요. 1907년 고종이 일제 강압에 의하여 황제의 자리에서 물러나면서부터 경운궁은 덕수궁으로 불렸습니다. 덕수란 덕이 높고 오래 산다는 뜻으로 순종이 자기 아버지인 고종에게 장수를 빌며 내린 궁호입니다. 1, 2층 다 상설 전시관으로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 당시 나라의 외교권을 지키려고 애쓴 초대 주미대사 박정양 등 대한외교관을 재조명하는 공간도 있어요. 이것은 고종이 사용하던 국세로 국가의 공식 문서에 사용했던 인장입니다. 중명전은 덕수궁 본궁과는 돌담벽 사이로 떨어져 있어요. 1899년 황실 도서관으로 계획되어 지어졌어요. 1904년 대화재 후 1905년 재건된 모습입니다. 고종은 중명전으로 거처를 옮겨 편전으로 사용하였어요. 현재 복원된 모습으로 지금은 대한제국 역사 교육의 장으로 활용되어 이곳에서는 1905년 11월 을사늑약이 불법적으로 체결된 곳입니다. 또한 1907년 헤이그 특사로 이준등을 파견한 곳이기도 합니다. 고종의 길을 가려고 걷고 있습니다. 덕수궁에서 러시아 공사관까지 120m의 길로 왕이 피신하기 위한 통로예요. 사실 처음 러시아 공사관 들어갈 때는 이 길로 가지 않고 경복궁에서 일본의 경비가 허술한 틈을 타서 고종과 왕세자가 여자 옷을 입고 궁녀들이 타는 가마에 나누어 타서 궐 밖으로 나갔어요. 이 길을 걸으며 고종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1년간 궁을 떠나 있었다니 자주권을 훼손당한 구한말 왕조의 슬픈 길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나라의 힘, 국력을 키워야겠어요. 이것은 그 옛날 러시아 공사관 건물입니다. 이것으로 아픈 역사를 품은 덕수궁 종합편 소개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을 구독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